여러분, 2000년대 초반 대전 은행동 번화가 한복판에 작은 사진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커다란 간판도 번쩍거리는 인테리어도 없었죠. 하지만 이 작은 사진관은 곧 은행동의 전설이 됩니다. 주말이면 계단 끝까지 줄이 늘어섰고, 야, 은행동에 가면 재밌는 작은 사진 찍어주는 데 있다더라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관의 주인은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사진을 누가 찍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셀카와 인생 네컷이 당연한 시대지만 그때는 포켓 사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장님은 어떻게 불모지나 다름없던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렸을까요?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오늘은 대전 은행동 그 번화가 한복판에서 한 사람이 셔터를 올리고 내리며 써내려간 25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25년간 사진관을 운영해 오신 사장님의 진짜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자서전입니다. 허구가 아닌 한 사람이 직접 겪고 느낀 진솔한 이야기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2000년대 초반 대전 은행동. 아직 거리에는 포켓 사진이라는 말조차 낯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작은 사진관 하나에 자신의 인생 이막을 걸었습니다. 커다란 간판도 번쩍거리는 인테리어도 없었지만 셔터를 올리던 그 첫날 아침의 공기만큼은 지금도 선명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직 모를 뿐 분명히 좋아하게 될 거야. 그때 이 사장님이 믿을 수 있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사진은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사진관에서 찍는 사진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대부분 가족사진, 증명사진, 프로필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천을 바꾸고 조명을 움직이고 구도를 바꿔도 결국은 격식 있는 사진이 중심이었죠. 그리고 그런 사진은 언제나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웃옷을 다 여미고 머리를 빗어 넘기고 억지로 허리를 곧게 세워야만 사진을 찍었다고 말할 수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그게 늘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사진이라는 게 꼭 특별한 날에만 큰맘 먹고 찾아와서 남겨야 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대중들에게 조금 더 가볍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진은 없을까? 누구나 부담 없이 들어와서 야, 우리 그냥 한 장 찍고 갈까? 하고 웃으면서 찍어갈 수 있는 사진. 연인끼리 장난치다가 친구들끼리 떡볶이 먹고 나오는 길에 지나가다가 번쩍 떠올라서 들어와 찍을 수 있는 그런 사진 말이죠. 그래서 이 사장님은 작은 사진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크기를 줄이면 가격도 낮출 수 있고 형식을 내려놓으면 표정이 달라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각 잡힌 미소 대신 둘만 아는 농담에 터진 웃음, 장난스럽게 내민 혀, 서로를 끌어안고 구겨진 셔츠 같은 것들이 사진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작고 가벼운 사진이라면 사람들 일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포켓 사진이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작은 사이즈,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지갑에 끼워둘 수 있는 사진, 거창한 액자 대신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작은 위로 같은 사진 한 장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처음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걸 누가 찍어요? 이거 뭐예요? 스티커 사진 같은 거예요? 이 사장님은 천천히 설명했다고 합니다. 연인이든 친구든 혼자든 그냥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가볍게 남기는 사진이에요. 부담 없이 한번 찍어보세요. 포켓 사진은 말 그대로 불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장님은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사진을 끌고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거창한 가족 사진, 증명사진이 아니라 친구와의 추억, 연인과의 장난스러운 표정, 혼자 남기고 싶은 오늘의 얼굴 같은 것들. 그 작은 사진 한 장에 담긴 마음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곧 현실이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동 골목 사이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은행동에 가면 재밌는 작은 사진 찍어주는 데 있다더라. 연인이랑 찍고 지갑에 넣어 다니기 딱이래. 친구들이랑 갔다 왔는데 완전 추억 남는다더라. 입소문이 퍼졌고 주말이면 좁은 계단에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포켓 사진은 어느새 은행동의 하나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포켓 사진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조명을 켜고 카메라를 한번 점검하고 나니 밖이 유난히 소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사람들이 많네. 처음엔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 문을 열고 나가보니 가게 앞 좁은 복도부터 계단 아래까지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커플들, 친구들, 학교에서 막 나온 듯한 학생들까지. 손에는 휴대폰을 쥔 채 여기 맞지? 맞대. 포켓사진 찍는데 하며 웅성거리고 있었죠. 그 순간 이 사장님은 솔직히 살짝 겁이 났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 오늘 안에 찍어드릴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는 이미 동선 계산이 돌아가고 한편으로는 혹시 오래 기다리다 돌아가 버리면 어쩌나 걱정도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망설일 틈은 없었습니다. 번호를 적고 순서를 정하고 잠깐씩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최대한 예쁘게 찍어드릴게요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튜디오 안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셔터 소리는 쉴 새 없이 터졌고 작은 화면 속에서 웃고 장난치고 서로를 밀어내며 껄껄 웃는 모습들이 이어졌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와, 이거 진짜 웃기다. 이거 지갑에 넣고 다녀야지. 우리 진짜 잘 나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없이 손님을 받고 또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을 다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점점 저녁이 깊어지면서 이 사장님은 말을 꺼내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다고 합니다. 멀리서 일부러 찾아온 사람일 수도 있는데 줄이 너무 길어 그냥 돌아간 사람도 분명 있었을 거라고요. 하루가 끝나고 셔터를 내리는데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아 한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그 한숨은 지친 한숨과 함께 묵직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도 이걸 시작하길 정말 잘했구나. 여러분, 처음 포켓 사진을 생각했을 때만 해도 이 작은 사진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통할지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 혼자만의 착각이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늘 마음 한켠에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계단 끝까지 이어졌던 그 줄을 서서도 웃으며 기다려주던 사람들, 사진을 들여다보며 서로의 어깨를 치고 웃던 모습들, 그 풍경이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이 작은 사진,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행동 네온사인이 유난히 다르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건 단지 장사가 잘 된 하루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처음이자 가장 분명한 증거 같은 날이었다고 하죠. 포켓 사진은 그저 새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가족 사진만이 사진의 전부였던 시대에 누구나 부담 없이 찍을 수 있는 나의 한 장을 제안한 작은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은 은행동 한복판에서 예상보다 훨씬 큰 대박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그 작은 사진 한 장이 이 사장님의 인생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겁니다. 포켓 사진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사진은 결국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식의 문제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해준 시작점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사업에 본만 있는 건 아니죠. 한창 잘 나가던 포켓 사진도 언젠가부터 조금씩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거리의 발걸음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유행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들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사진관 안의 공기가 예전만 같지 않다는 걸 이 사장님은 누구보다 먼저 느꼈다고 합니다. 매출표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던 밤, 여기까지일까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말이면 계단 끝까지 줄이 늘어서던 그 풍경은 이제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점점 줄었고 한산한 스튜디오에서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무렵 세상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필름에서 메모리 카드로, 현상소에서 컴퓨터 모니터로 세상은 급격하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필름을 갈아 끼우던 손에는 어느새 생소한 디지털 카메라가 쥐어졌습니다. 현상소 냄새가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모니터와 파일, 프린터는 차갑고 낯선 존재였죠. 이 사장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십 년 몸으로 익힌 감각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기분, 솔직히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거라고 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공부를 해야 하나?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그냥 여기서 그만두는 게 나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장님은 결코 사진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방법이 바뀔 뿐 자신이 하는 일의 본질은 같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은 결국 사람을 담는 일이다.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필름이든 메모리 카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죠. 중요한 건 카메라 앞에 선 사람의 표정이고 그 순간의 감정이고 그 추억이라는 것. 그래서 이 사장님은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프로그램을 배우고 장비를 바꾸고 작업 흐름을 하나하나 새로 세팅해 나갔습니다. 낯선 용어와 복잡한 기능들 앞에서 머리가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포토샵이 뭐고 일러스트가 뭐야, 레이어가 뭔지, RGB가 뭔지 모든 게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모니터 속 자신의 사진을 보고 환하게 웃는 순간이면 그래, 이 길이 맞다는 확신이 다시금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는 도구가 바뀌었을 뿐 내가 담고 싶은 건 여전히 사람들의 진짜 표정이잖아. 그렇게 비수기의 골짜기를 지나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를 차근차근 넘어왔습니다. 유행이 바뀌면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포켓 사진에서 프로필, 가족 사진, 기념 사진으로, 그리고 이제는 사진만이 아니라 굿즈까지 사진 한 장에서 머그컵과 액자, 키링으로 추억을 남기는 방식은 계속해서 진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진을 찍어주던 공간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곳은 사람들의 시간을 담고 그들의 인생 한 장면을 함께 축하해주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질만 잊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두렵지 않다. 그렇게 수많은 변화와 위기를 넘어온 끝에 드디어 지금의 프로샷이 만들어졌습니다. 간판 하나에 담긴 이름이지만 그 안에는 이 사장님이 버텨온 시간, 수많은 셔터 소리, 그리고 은행동을 지나다녀간 사람들의 얼굴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프로샷, 이 이름에는 단순히 프로페셔널한 사진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필름에서 메모리 카드로, 포켓 사진에서 다양한 서비스로 진화해온 모든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 셔터를 올리던 그날의 마음을 잊지 않으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인 결과물, 그게 바로 프로샷이었습니다. 이제 프로샷에서는 단순히 사진만 찍는 게 아닙니다. 프로필 사진, 가족 사진, 돌 사진, 졸업 사진, 그리고 그 사진들을 굿즈로 만들어 머그컵에 담고 액자에 넣고 키링으로 만들어 일상 속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합니다. 처음 포켓 사진으로 시작했던 그 철학,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사진을 끌고 들어오고 싶다던 그 마음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거죠. 하지만 25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처음 은행동 골목에서 셔터를 올리던 젊은 사장님도 이제는 나이가 들었고 그 긴 세월 동안 쌓인 피로와 변화의 무게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조금 특별합니다. 25년 동안 은행동 한복판에서 셔터를 올리고 내리며 버텨온 이 사장님에게는 막내딸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스튜디오 구석에서 뛰어다니며 손님들 웃는 소리, 셔터 소리,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자라던 아이였죠. 그 아이가 이제는 카메라를 잡고 조명을 세팅하고 아버지 대신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빠, 여기 조명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손님이 편하게 웃으시려면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해요? 처음에는 서툴렀겠죠. 모든 게 낯설고 어렵고 아버지의 그 긴 세월이 만들어낸 노하우를 따라가기가 벅찼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장님은 말합니다. 나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는 파도를 건너며 이 스튜디오를 지켜왔다면 이제 막내딸은 또 다른 시대의 파도를 타고 프로샷을 이어갈 거다. SNS, 휴대폰, 새로운 트렌드에 익숙한 세대의 눈으로. 하지만 사진은 결국 사람을 담는 일이라는 이 한 가지 마음만은 변하지 않은 채로, 그게 바로 세대를 잇는다는 것의 의미가 아닐까요? 도구와 방법은 달라져도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만큼은 그대로 이어지는 것. 요즘 이 사장님은 예전처럼 앞에서만 뛰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은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되어간다고 합니다. 처음 셔터를 올리던 그날의 설렘과 긴장을 이제는 딸아이의 눈에서 다시 본다고 합니다. 손님이 웃으면서 나가실 때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요. 이 사진을 평생 간직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잘 찍어드리고 싶어요. 딸아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25년 전 자신의 모습과 똑같다는 걸 느낀다고 합니다. 화면 오래된 사진들과 새로운 사진들이 벽에 걸려있는 모습,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면 시간의 흐름이 그대로 보입니다. 초창기 포켓 사진 시절의 흑백 사진들, 디지털로 넘어가던 시기에 조금 어색한 색감들, 그리고 지금의 세련된 사진들까지. 사진 속 사람들의 옷차림도 헤어스타일도 표정도 시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진 속 사람들이 웃고 있다는 것, 행복해 보인다는 것, 그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 사진은 결국 사람을 담는 일이다. 이 한 문장이 25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프로샷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철학은 다음 세대로 조용히 건네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스튜디오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 20년 전에 여기서 포켓 사진 찍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친구랑 둘이서 와서 처음으로 사진 찍었거든요. 손님은 낡은 지갑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포켓 사진이었죠. 이거 아직도 가지고 다녀요. 그 친구랑 지금은 멀리 살지만 이 사진만 보면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 딸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딸도 여기서 추억 하나 남기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 순간 이 사장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난 25년 동안 해온 일의 의미를. 단순히 사진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의 작은 점 하나를 찍어주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젊은 시절 찍었던 포켓 사진, 그 딸이 연인과 함께 찍었던 사진, 그리고 이제 손녀가 친구와 함께 찍는 사진. 프로샷은 그렇게 한 가족의 역사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님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나는 내 역할을 다했고 이제 이 이야기는 다음 세대의 손에서 또 한 번 새롭게 써질 거다. 딸아이는 아버지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프로샷을 운영할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새로운 필터를 연구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도를 공부하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한 가지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사진은 결국 사람을 담는 일이다. 이 한 문장만큼은 다음 세대에서도 그 다음 세대에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화면 낡은 셔터와 새로운 셔터가 겹쳐지는 이미지. 은행동 한복판. 25년 넘게 불이 꺼지지 않던 이 작은 스튜디오는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한 가족의 세대를 잇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낡은 셔터 위로 새로운 셔터 소리가 겹쳐 울리고 있습니다. 찰칵. 누군가의 오늘을, 누군가의 추억을, 누군가의 행복을 담는 소리. 그 소리는 25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울려 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을 가장 아름답게 담아주는 곳이 바로 프로샷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대전은행동 프로샷의 25년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포켓사진 시장에서 시작해서 계단 끝까지 줄이 늘어섰던 전성기를 지나 디지털 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그 꿈을 물려주고 있는 한 사진관의 이야기.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본질을 잃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두렵지 않다는 것.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필름에서 메모리 카드로 세상이 바뀌어도 사진은 결국 사람을 담는 일이라는 본질만 잃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둘째,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 비싼 가족 사진 대신 누구나 찍을 수 있는 포켓 사진을 만들었듯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것. 셋째, 진짜 성공은 세대를 이어질 때 완성된다는 것. 한 사람의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치와 철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유산이 된다는 것. 사진 한 장에는 단순히 이미지만 담기는 게 아닙니다. 그날의 날씨, 그날의 기분, 그날의 대화, 그날의 웃음, 그날의 눈물까지 모든 게 그 작은 사진 한 장 속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도 지갑 속에서 그 사진을 꺼내보는 거겠죠. 그래서 딸을 데리고 다시 그 사진관을 찾아오는 거겠죠.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갈 겁니다. 저기요,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는 25년 전 그날처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따뜻하게 사람들을 맞이하는 셔터 소리가 울려 퍼지겠죠. 찰칵. 여러분도 오늘 소중한 사람과 함께 사진 한 장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20년 후, 30년 후에 그 사진을 꺼내보면서 오늘의 이 순간을 그리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